안녕하십니까. 에듀준의 신동호입니다.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에듀준이라는 인터넷 신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를 이렇게 다시 활용하는 이유는 유튜브로 보는 분들도 꽤 많아서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것을 이렇게 꼭 전달해 드리고 싶다. 근데 이것이 꼭 뭐 특정인 몇 명에게만이 아니라 가능한 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고 있는 것이니까요. 가능한 한 좋아요, 구독을 누르시게 되면 그게 관련된, 그러니까 관련된 분들도, 그러니까 좋아요, 구독을 이렇게 여태까지 유튜브에서 이렇게 좋아요, 구독이나 아니면 학부모들이 주로 봤던 것들을 또 봤던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전달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게 먼저 뜬다는 거죠. 그래서 좋아요, 구독을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늘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 성적으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이렇게 우리 사무실로 전화 오는 학부모들을 보면 주로 아이가 뭐 4등급인데 또는 5등급인데 인서울 할 수 있냐, 또는 뭐 4등급인데 뭐라고 하죠? 모 컨설턴트한테 갔더니 이것이 뭐 굉장히 잘 써져 있다고 얘기하더라 라든지, 어쨌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사람들 대부분이 하는 말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의 결과, 내신을 무조건 더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신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앞뒤가 틀린 말씀들을 많은 전문가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오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판단의 오류일 수 있죠. 컨설턴트라고 하는 사람들의 판단의 오류이거나, 또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판단의 오류를 보게 돼요. 이유는 뭐냐면, 내신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내신은 어쨌든 시험 성적과 수행평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걸 합산해서 내신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어쨌든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그 시험 성적에 대한 결과를 놓고 생각을 하죠. 이유는 수행평가는 기본 점수가 있고 지 등급만큼만 한다라고 하는 기준점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갖고 있게 되죠. 그러니까 수행평가는 100점 맞았는데 수행평가는 30점 만점이라, 또는 40점 만점 중에 그 만점을 다 맞았는데 뭐라고 하죠? 시험 점수는 그거는 이건 100점 만점이라면 이거는 한 80점 나왔다라고 시험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매우 드물어요. 즉 수행평가 나온 점수만큼 내신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수행평가는 만점이 나오면서 내신의 결과는 5등급이, 그러니까 시험 성적만 놓고 본다면 그게 예를 들어 70점이 나왔다. 100점 만점 중에 70점이 나왔다. 이런다고 하면 사실은 수행평가도 그 정도만 점수로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즉, 모등급이 한양대도 같고, 몇 등급이 어느 대학을 중앙대도 같고, 이렇게 얘기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적어도 이 아이가 시험 점수만큼은 100점 만점 중에 70점이고, 수행평가는 100점 만점 중에 70점을 똑같이 맞은 아이가 아니라 수행평가만큼은 99점을 맞은 아이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다는 얘기예요. 등급이 낮아도. 또 하나는 뭐냐면 시험 점수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시험은 선생님이 가르친 범위에서 나옵니다. 물론 가끔 안 나오는, 가르치지 않는 범위에서 내는 사람, 그 교사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뭐 그게 얼마나 많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면 그 교사는 내 수업 플러스 어떤 거를 꼭 들어라라고 한다든지 이런 거를 제시했겠죠.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가 가르치지 않는 거에서 내놓는다? 물론 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뭐 정말로 내신을 비비꽈서 1, 2등을 가를 수밖에 없는 케이스. 이런 경우라고 하면 당연히 이 학생이야 열받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등급을 나눠야 하는 교사의 어떤 어려움. 근데 교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도 아니 이거는 빼고요. 일단 결과적으로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에 의한 결과인 건 맞지만 그 내신의 결과, 그러니까 시험 성적에 의한 결과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즉 학생부 종합전형은 글에 의한 평가예요. 그런데 글에 의한 평가는 내신이 1, 2등급이니까 잘 적어주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1, 2등급은 왜 그렇게 나왔느냐는 겁니다. 1, 2등급이 왜 나왔어요? 걔가 그 반에서 1등을 하면 그 아이는 아마도 그 반에서 선생님 눈을 제일 많이 쳐다보내고 선생님이 얘기한 얘기를 제일 많이 필기해내고 선생님이 뭔가 질문하면 대답도 잘하고 뭔가 어떤 역할을 했던 아이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학교라면 그쪽에서는 스카이 대학 가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선생님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어떤 아이를 기록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이 좋으면 유리한 건 맞죠. 근데 내신의 결과는 뭐에 의해서 나오는 거냐면 수업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그 수업은 내가 어떻게 학원 가서만 무조건 많이 공부하면 될까요, 그게? 아니, 때로는 부족하면 학원을 다닐 수는 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로. 다만, 그 아이가 내신을 잘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고요. 선생님 말에 귀 쫑긋 세우고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선생님이 하라고 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충실히 준비하고 이런 아이가 내신이 잘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학원 가고 그러면 학교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애가 학원에 가면 집중할까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집중한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인간은 경험치에 의해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수업도 학교 수업이든 학원 수업이든 수업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 수업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아이가 있다면 학원 수업에도 그만큼 열심히 하겠죠. 근데 학교 수업에 대해서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실제로 학원 수업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할까요? 당연히 안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은 보내죠. 왜? 애도 다니려고 하고 있고 나도 안 보내면 불안하니까. 근데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3년을 보내놓고 3년에 와서 막상 늘려다 보니까 학교 수업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학교생활 기록부에 충분히 드러납니다. 아니 선생님이 얘는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라고 써있진 않지만 내용만 봐도 압니다. 얘가 수업에 집중한 아이인지 안 한 아이인지.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왜 수업에 집중을 하지 않고 학원에 집중을 하냐는 거죠. 학원에 집중하니까 내신 성적도 안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기본적으로 학교 생활에 충실을 하는 아이, 학교 생활을 충실한다는 조건은 내가 내 친구 애들과 원만한 교우관계도 갖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건 수업 시간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으며 내 행동이라는 말은 선생님 말에 집중하고 선생님 말에 필기도 하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도 하는 그런 아이가 되어야만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등급이 낮아도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이가 내신을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엄마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내신을 올려야 되니까 학원을 보내야 되는구나. 또는 현재 학원에 다녀서 너 내신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게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신을 올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학교 수업에 충실해야 되는 거고 선생님께 시험이 어디에 나오는지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자꾸 간과한 채 엉뚱한 거에서 자꾸 해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쨌든 수업 시간에 그만큼 충실하게 듣는 아이, 그게 학원 수업이 아니라 학교 수업이에요. 학교 수업에. 그래서 뭐 댓글이나 아니면 이렇게 사무실로 전화해서 내 아이 컨설팅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전화하실 필요도 없고 이렇게 댓글 다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영상에도 물론 촬영이 된 것도 있지만 또 가장 중요한 건 수업이라니까요. 수업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를 먼저 아이를 살펴봐 주세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언제든지 역전이 가능합니다. 1학년 때 성적이 5등급이었고 6등급이었는데 인서울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혹시 스카이 대학도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수업을 바꿔줘야죠. 그 아이 스스로가.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결과에만 집중하니까요. 과정이 있다니까요. 과정이. 잘만 쳐다보면 걔가 수업을 잘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걔가 집중을 해야죠. 수업에. 그래서 수업에 집중한다는 말은 그 선생님 말씀에 집중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앉아서 그냥 읽고 그냥 뭐 이렇다는 얘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업에 집중한다는 말은 내가 선생님 말씀을 얘기를 잘 듣고 잘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필기도 하고 또 모르는 것은 선생님에게 질문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은 이 아이를 다르게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아이 정말 뭐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선생님도 매번 동물이다 보니 선생님도 동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 경험치에 의해서만 어쨌든 한단 말이에요. 뭐 경험치에 그렇죠. 왜냐면 인간이 어쨌든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거는 어쨌든 경험치에 의한 것도 있으니까요. 당연히. 그런데 가만히 보면 5등급짜리가 이렇게 합격한 이유를 보면 학생부가 일단 빵빵해요. 5등급인데도. 빵빵한 이유는 적어도 내가 노력해도 시험의 성적은 그 정도뿐이 4등급, 5등급뿐이 안 나왔을지언정 적어도 다른 범위, 내가 수행평가에 대한 노력에 기울이는 노력이나 어떤 적극성이나 수업에 참여나 수업을 준비를 잘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거나 또는 원만한 교육관계이거나 또는 약자를 내가 보살펴 주거나 이런 것들은 등급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시험은 내가 노력해도 안 나올 수 있죠. 노력해도 안 나오는데 그게 노력해도 안 나오는 게 냉정히 따지다 보면 자사고나 특목고는 노력해도 안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왜냐하면 더 많이 집중하고 더 많이 노력하는 애들이 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사고는 3등급 후반대여도 연고대 합격할 수 있고 서울대도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걔네는 자사고니까 뽑아주는 게 아니라 그만한 능력치가 보이기 때문에 뽑아주는 거예요. 학교생활 기록부에. 그러니까 걔네들은 3등급 후반대라도 모의고사 1등급 다 나와요. 그 일반고의 그 1등은, 전교 1등은 이 각 과목, 그 국영수 탐에 1등급이 안 나오더라도 못 나오는 학교도 많잖아요. 그런데도 자사고나 특목고에는 3.9등급이어도 1등급이 나온다고요. 적어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반고에서도
그런 영향을 내 성적이 안 나오더라도 그런 영향을 보일 수 있다면 당연히 스카이대 갈 수 있죠. 당연히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일반고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에 이렇게 임하게 되면 내신은 무조건 올라옵니다. 그리고 뭐 그 아이가 1학년이었다면 또는 2학년이었다면 이런 공부를 1학기, 2학기 하고 3학년 1학기 때 되면 1등급대로 올라오겠죠. 이런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겁니다. 이러면서 내신의 상승 곡선을 얘기하죠. 아니요. 이미 수업에서부터 태도가 달라져 있다니까요. 그 아이가. 왜냐하면 시험의 결과는 시험 성적의 결과는 내가 평소에 공부한 결과인 거잖아요. 그럼 내가 평소에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결과를 보겠다는 거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거죠. 이것을 다 자꾸 주객이 전도되게 성적을 놓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이들 스트레스 받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매번 누구를 상담하든 같은 얘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뭐 물론 제가 살짝 그 다른 상담건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뭐죠? 뭐 어떤 학부모는 정말 너무 이렇게 부탁이 간절해서 직원이 거절을 못해서 이제 상담을 해드리긴 했습니다. 하기도 합니다만 어찌됐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업이 시험 성적을 좌우하는 것이지 시험 성적만 좋아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역전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내신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매우 잘못된 오류라는 겁니다. 오류. 정말로 답답합니다. 내신 성적의 결과가 아니라니까요. 내 수업의 정도, 내 노력의 정도 이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수업에서 안 하고 결과만 좋다고 하면 걔가 그러니까 얘는 상승곡선인데 왜 떨어졌을까요? 학교 수업 안 하고 딴 데 가서 공부했기 때문이에요. 딴 데 가도 어쨌든 성적이 올라갈 수는 있으니까요. 당연히. 그러니까 학교 수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는 1등급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 수업에 대한 노력의 정도는 1등이나 꼴찌가 같을 수 없죠. 1등이 더 노력한 건 분명해 보이죠. 다만 1등급과 2등급 또는 1등급과 3등급의 차이는 분명히 구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구별하기가 힘들진 모르지만 그 힘든 게 어떤 왜냐면 빡세게 공부하는 층들이 있거든요. 1, 2등급 뭐 이렇게 자사고 특목고 애들 보면 모의고사는 아까처럼 다 1등급인데 전국적인 모의고사는 다만 내신만큼은 등급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빡셀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수업에 얼마나 내가 더 집중했냐의 차이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수업에 대한 부산물이 성적으로 나온다. 이런 개념을 갖고 활동해 주셨으면 그러니까 갖고 학교 생활에 우리 아이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성적의 결과물로만 묻지 말고 성적에 너 이번에 올려서 뭐 2등급이니까 1등급 올려라 뭐 이런 얘기 말고 또는 90점이니까 92점을 맞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수업에 너가 얼마나 더 충실히 했으며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물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는 그냥 그 어떤 삶의 파트너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아이니까 서울대 가야만 하는 그 아이의 연령대가 아니라 그냥 삶의 파트너. 너 수업에는 얼마나 충실했느냐? 아니면 그 수업에 얼마나 잘 준비를 하고 있느냐? 선생님 말씀에 얼마나 잘 집중하고 있느냐? 얼마나 필기를 하느냐? 예습복습, 수업에 준비가 필요한 거죠. 예습복습은 충분히 해가고 있느냐? 시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는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확히 그 아이가 알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래야 내신 성적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지 않고 내신 성적이 올라갑니까? 그렇진 않죠. 정말로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약간 그 몇몇 건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좀 화가 난 듯이 얘기했는데요. 실은 화가 난 것은 아니고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우리 아이들 저는 뭐 누구나가
어떤 아이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은 등급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정말 진심입니다. 등급하고 관계없으니까 나의 노력의 정도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의 문제거든요. 선생님이 평가 안 해준다고요? 분명히 평가 안 해주는 선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교사는 평가해 줍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열정 정도를 꼭 선생님이 뭐라고 하든 자기 나름대로는 뭔가 메모장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한 번에 다 바뀔 수는 없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바꿔가는 그런 아이로 만들어가는 것이 그죠? 당연히 좋은 거잖아요. 그 부분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다른 걸로 찾아뵙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